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이른 아침에 한 가지 기사가 올라옵니다. 단독,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사용처 129곳 압수수색. 참 어이가 없죠.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잡은 대한민국, 드디어 피바람이 시작되었어요. 기사의 내용은 제목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대선 때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그 사용처 12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죠. 김혜경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전 논란이죠. 자치단체장의 가족이 공무원을 사적 업무에 동원했다,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비서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과잉 의전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 사용 논란입니다.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초밥을 샀다, 샌드위치를 30인분이나 사서 이재명 도지사의 자택으로 배달을 시켰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의전에 대한 부분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두 번째, 이제 법카 사용에 대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벌인 것이죠.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 2개월에 걸쳐서 대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법카를 사용했다. 1년으로 나눠보면 약 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9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건 김혜경 여사가 갔던 식당을 전부 다 압수수색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얼마나 황당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집권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썩어빠진 인간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아니, 식당에 압수수색을 가서 뭘 해요?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면 그냥 카드 내역을 문서로 전달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식당을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뭘 압수할 건데요? 식당에 포스기 압수할 거예요? 냉장고 압수할 겁니까? 129곳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고요. 근데 경찰은 왜 그런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유는 뻔하죠. 동네 사람들, 국민들 이것 좀 봐라 이거예요. 타이틀에 압수수색 129곳 딱 찍히면 헤드라인만 보는 우리 개 돼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혜경이 뭔가 대단한 비리가 있구나, 129곳이라니 많이도 헤쳐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헤드라인만 딱 스쳐봐도 뭔가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들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 영업에 방해가 되겠죠.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무섭겠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이게 다 이재명 마누라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이미지 메이킹이죠. 이재명 때문에, 김혜경 때문에 당신이 불편을 겪는다, 고생을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찰의 압수수색, 이거 누가 시켰을까요? 윤석열? 한동훈?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윗선에서 시킨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느냐? 경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냐? 증명하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이 이슈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던 것이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맡길 수 없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경찰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겠죠. 자신들도 수사를 잘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한테? 위에 계신 분들께요. 검사가 됐든 누가 됐든. 조국 전 장관 때 70곳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물론 그 뒤에 추가적인 수색까지 하면 100곳이 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경찰은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도 잘할 수 있다, 봐라, 우리에게도 권력을 좀 달라, 그러면서 개 오바를 떤 거죠. 지금 이 미친 것들이 식당을 왜 압수수색을 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거기서 도대체 뭘 압수할 건데? 그러니까 지들이 무능하고 덜 떨어진 집단인 걸 그냥 이걸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조지는 거죠. 권력 잡은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봐라, 우리도 잘하니까 우리도 권력 좀 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셀럽 놀이하기 바쁘신 우리의 그분 김건희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했던 바로 그 말. 내가 정권 잡으면 알아서 긴다, 경찰들이 알아서 잡는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김혜경 여사를 향한 수사가 과연 공정하냐?
라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선 당시 국힘당은 김혜경 여사의 의혹이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엄청나게 심각한 비리인 것처럼 공세를 취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나라를 팔아먹었어도 이보다는 안심했을 거예요.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또 그걸 그대로 받아 써주며 의혹을 증폭시켰고 김혜경 여사의 의혹을 엄청나게 많이 보도했어요. 액수가 얼마이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김혜경 여사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혜경 여사의 의혹이 터진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어요. 에이스 또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의혹이 터지기 전에 김건희에 대한 의혹들이 먼저 터졌습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은 논문 표절, 학력 위조, 허위 스펙을 사용한 채용, 주가 조작, 불법 협찬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받고 있었던 의혹은 과잉 의전, 법카 사용이었고요. 금액은 3년간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검사고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를 더 수사하겠습니까? 둘 다 잘못인 거 알아요. 물타기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떤가요? 냉정하게 봤을 때 누가 더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더 큰 잘못을 한 거며 누가 더 사회적 지탄, 국민적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인가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어딜 더 많이 수사했나요? 어디에 대한 의혹 언론 보도가 더 많이 나왔나요?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몇 건이나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뒤늦게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했고요. 그 외에 압수수색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김건희가 허위 스펙으로 학력 위조로 이력서 내는 학교들 압수수색했나요? 김건희가 기획한 전시회에 대해서 대가성 협찬 의혹 받고 있는 회사들 압수수색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따져봅시다. 굉장히 궁색하긴 한데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의혹들에 대해서 아주 신이 나서 최전방에서 떠든 인간이 하나 있어요. 원희룡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이재명은 입벌구다. 김혜경이 목표한 것은 완전 범죄다 등등의 어록을 쏟아내면서 조롱과 비난을 했죠. 우리의 그 잘난 원희룡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봅시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보죠. 보거룡,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즐겨 찾는 맛집. 역시 제주도지사 출신답게 해산물 식당 많이 다녔어요. 도지사 시절 식사비가 대략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아쿠아리움을 통째로 먹은 거 아니냐는 감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도지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도지사님인데 그 정도 식사는 하셔야죠. 단 불법과 편법이 없다면 말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몇 개만 언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하루에 한 식당에서 6번 결제를 한 보거룡. 제주도지사는 하루에 6끼를 쳐 드시나 봐요. 그것도 해산물로 한 식당에서. 두 번째, 결제한 금액은 신통방통하게도 40만 원대를 유지한다. 왜 결제 금액이 40만 원대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업무 추진비의 규정상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에 증빙 서류를 남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거룡 선생님께서는 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결제 금액도 치밀하게 조정을 하시는 센스를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가장 싼 메뉴가 6만 원인 식당에서 15명이 40만 원대를 결제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고급스러운 식당이래요. 총 좌석이 18개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15명이 가서 40만 원대를 결제했다면 한 사람당 3만 원짜리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식당은 가장 싼 메뉴가 6만 원인데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처먹은가요? 가서 뭐 밑반찬만 먹고 나왔나요? 왜 이런 결제를 했냐? 그렇죠. 3만 원 이상 쳐 드시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리기 때문에 법을 피하기에 이딴 식으로 결제를 한 겁니다. 네 번째,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도지사씩이나 되는 인간이 왜 외상을 할까요? 비서든 수행원이든 보좌관이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을 텐데 왜 도지사가 밥 처먹고 외상을 하냐? 이것도 뻔하죠. 그 자리에서 50만 원 이상을 먹은 겁니다. 50만 원 넘게 결제하면 증빙서를 남겨야 되니까 일단 외상으로 끊고 나중에 와서 쪼개기 결제를 했다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예요. 자, 법카 사용이라면 거의 만렙의 경지를 보여준 우리 보거룡 선생님께서 김혜경 여사에게 뭐라고 해요? 김혜경이 목표한 것은 완전 범죄다. 이러고 앉아있죠. 그럼 지는 뭐야?
이 말을 왜 한 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만큼 암전범죄를 했어야지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미친놈이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죠. 근데 이게 또 장관이야.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아주 가관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개 돼지들 중에 이제 어쨌든 원희룡은 도지사 자신이 쓴 거고 김혜경은 가족이 쓴 거니까 더 문제다라고 지저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개 돼지님들이 보거룡학을 더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2015년 10월 13일 깨끗하고 투명하신 우리 보거룡 지사님께서 신공항 자문을 위한 전문가의 간담회 명목으로 약 20만 원 법카 결제했습니다. 근데 이날 보거룡 어디 계셨을까요? 일본에 계셨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셨대요. 그럼 이거 누가 결제한 걸까요? 2015년 11월 27일 비서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간담회로 47만 원 결제했대요. 귀신같이 딱 50만 원 아래에서 끊죠. 이날 보거룡 선생님 어디 계셨을까요? 중국 출장 중이셨답니다. 그럼 이거 누가 결제했을까요? 그 외에 나라 돈으로 출장비 2천만 원 받고 여의도에서 지낸 일들 언론 보도로 나왔죠. 호텔비로만 800만 원 결제했답니다. 이것도 좀 제정신인가 싶어요. 보거룡 지사님 법카 의혹에 대한 것만 이 정도고 다른 의혹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장관이에요. 보거룡만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법카하면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이름 나경원이죠. 전공은 주유학. 우리의 나경원님께서는 정권 교체에 공을 세웠지만 최근 한 자리 안 줬다고 삐진 것 같은데 이분은 법카계의 레전드입니다. 2년 동안 주유비로만 무려 5,775만 원 결제. 대단합니다. 주유비로 5,700만 원. 와, 어떻게 하면 주유비로 5,700만 원을 넣나요? 2년 동안. 정병국은 어때요? 2009년 1년에 주유비로만 3,770만 원 결제. 박수. 대단합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주유비로 3,700만 원을 하죠? 어떻게 어딜 싸돌아다니면 1년에 주유비가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넘어가죠. 언론들 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두 곳에서만 다룰 뿐이죠.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도도 떨어집니다. 말끝마다 국민 하면서 국민 혈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이건 안 아까우세요? 당신의 그 혈세가 1년 주유비 3,700만 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안 아까워요? 추미애 장관이 딴 식당에 가서 뭐 21차례 걸쳐서 뭐 250만 원 결제했다. 이걸 가지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개거품 물고 물어뜯으며 오바를 했던 인간들이 있죠. 근데 김혜경 여사가 샌드위치 30인분 샀다고, 초밥 10인분 샀다고, 3년 동안 700만 원 썼다고, 국민 혈세가 어쩌고 저쩌고 개거품 무는 인간들. 니네 눈에는 이게 공정이니? 이게 정의야? 아니 국힘당 인간들이야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니까 제가 그러려니 해요. 걔네들은 원래 종특이에요. 이해합니다. 걔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기레기님들 니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니? 어떻게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들이 이런 기사를 써내질 않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 하긴 뭐 기레기도 종특이죠. 국힘이나 기레기나 눈깔만 삐고 손가락만 삔 줄 알았더니 이제 뇌까지 잘못된 것 같아요. 뇌가 이제 다 막 안 돌아가나 봐.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잘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칼춤이 여기저기서 미쳐 날뛰기 시작할 거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안타까우며 슬퍼했던 우리 깨시민 여러분들, 지킬 것은 지키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 미친 칼춤이 어떻게 어디까지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의 기레기들 이 미친 장단에 맞춰서 어떻게 손가락 춤을 춰댈지 똑똑히 지켜보자고요. 이상 어이가 없었던 에이스였습니다.